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커피에 과일 이름이 들어가거나 허브 이름이 들어간 커피를 맛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정말 그 향이 딱 느껴진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보통 커피에서 그렇게 핵심 향미가 있더라도 커피 이름에 딱 명확하게 적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이름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적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표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명한 농장의 경우 지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농장 이름이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 생두 품평회인 CO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품평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그러한 결과 순위를 이름에 적는 경우가 있거나, 특정한 효모를 넣거나 더블 무산소 같은 가공을 한 경우에는 발효 종류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 이름에 특정 과일이나 허브가 들어간다면 그 향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예리하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러한 특정 과일이나 허브류 이름이 붙은 커피와 무산소 발효가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무산소는 가양 커피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산소와 가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산소와 가양은 각각 독립된 처리로서 무산소 발효를 하더라도 가양은 하지 않아도 되고, 가양은 하지만 무산소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가양과 무산소는 각각 독립된 처리인데 어째서 무산소 커피는 가양을 할까요? 다시, 이 문장은 잘못됐습니다. 왜 가양 커피는 무산소 가공을 할까요? 먼저 가양과 무산소가 왜 독립적인 처리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양 커피는 말 그대로 향을 집어넣었다는 의미입니다. 향료를 넣거나 과일을 넣거나 어떠한 향을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첨가물을 넣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산소 발효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발효를 했느냐, 또는 탄산치명같이 산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발효를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향료 첨가는 별개의 이야기죠. 근데 왜 무산소 발효가 가양이랑 짝꿍이냐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퀄리티를 예측하기 어렵고 재현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이 있고, 산소가 없는 상태, 그리고 두 상태 모두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발효를 한다면 이쪽에선 곰팡이도 피고 저쪽은 다른 미생물, 그리고 이쪽은 다른 미생물들이 각각 발효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발효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커피로 발효를 했을 때 이전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산소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발효 과정 중 수많은 변수들 중에 산소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커피를 많이 드신 분들이라면 커피 이름 중에 특정 와인 효모를 넣었다던가 아니면 락틱산 발효를 했다던가, 이런 커피들은 반드시 무산소 환경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효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발효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공기 중에 미생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공기 중에 미생물이 있다면 그 효모들이 다른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거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미생물을 이렇게 넣은 경우는 가양 커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양이 아닙니다. 미생물 자체에는 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정 미생물을 넣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과일 향이나 허브 향을 또렷하게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피에서 특정 과일이나 허브 향을 마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처럼 강하게 느꼈다면 발효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향료를 어차피 넣는다면 뭐하러 무산소 발효를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산소 발효 없이 향료만 넣는다면 특정 향과 그리고 커피 향이 따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산소 커피나 내추럴 가공된 커피 드셔보셨죠?
있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와이니한 특징이라던가 포도류, 말린 과일 같은 공통적인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산소 가공을 함으로써 말린 과일이나 포도, 그리고 와이니한 향미에 향료를 더해 조금 자연스러운 가양 커피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턴트, 헤이즐넛 인스턴트 커피나 바닐라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커피들도 일종의 가양 커피입니다. 시럽에 향료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커피에는 평소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어째서 이런 스페셜티 커피, 이러한 싱글 커피에는 거부감을 많이 표할까요? 그동안 다양한 내용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셜티 커피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 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추적 가능하고 투명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양 커피는 이러한 추적 가능성이나 투명성이 잘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양이 의심되었지만 생산자들은 우리는 향료나 과일 같은 것을 발효에 넣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효 중에 과일을 넣는 사진이나 건조 중에 과일이 있는 사진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인터넷에 향료를 검색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향료들은 조금만 넣어도 향이 상당히 강해서 이렇게 특별한 기술 없는 가양 커피가 어째서 이렇게 비싼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낮은 품질과 인위적인 향미입니다. 일반적인 커피는 결점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거나 결점이 심한 경우에는 향미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가양 커피는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소한 결점들은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리스타들은 커피가 식었을 때 이러한 향료 뒤에 지저분한 향을 많이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커피는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커피 같지 않고 마치 향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양의 긍정적인 입장이라 가양 커피를 많이 다루지만 라인업에 올릴 때에는 향이 부자연스럽지 않은지 또는 커피와 잘 어울리지 않는지, 식었을 때 결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들은 제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과 논쟁이 오가야 조금 더 건강한 커피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